자, 오늘은 10주년 결혼기념일을 맞으신 고객님께 근사한 코스 요리 선물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코스로 과감히 습을 제외하고 탄수화물을 추가한 샐러드를 먼저 만들 겁니다. 올리브에다가 발사믹 식초랑 레몬즙을 섞으면 아주 간단하게 발사믹 레몬 드레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인 요리가 고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샐러드만이라도 야채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파프리카든 오이든 양파든 준비하는 재료는 거의 다 비슷한 크기로 잘라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발사믹 식초 하면 떠오르는 빵은 치아바타죠. 치아바타도 마찬가지 야채랑 같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둔 치아바타에다가 다진 마늘을 넣어서 버무리면은 마늘 냄새가 난 치아바타, 당연한 얘기인가? 어쨌든 마늘 바게트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접시에다가 야채 깔고 빵 넣고 드레싱 뿌려주면 순식간에 판자넬라 샐러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재료를 냉장고에 미리 보관하고 있다가 서빙 직전에 꺼내서 드레싱만 뿌려서 나가면 되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좋은 샐러드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두 번째 코스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파스타인데, 일반적인 파스타 조리 방법은 면을 따로 삶고 재료들은 따로 볶은 다음에 마지막에 합쳐서 만들잖아요. 이 파스타는 그렇게 안 만들 거고 한 냄비에 그냥 다 때려놓고 칼국수 삶듯이 그냥 다 삶아버릴 거야. 라비넥타이를 닮은 파르팔레 파스타를 준비를 했고요. 체에 받친 다음에 물에 한번 헹궈서 전분기를 조금 씻어줄 겁니다. 감자랑 소시지는 약간 좀 무심하게 듬성듬성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진짜 말 그대로 국수 끓이듯이 막 그냥 끓일 거기 때문에 이 파스타는 모양이 예뻐버리면 만드는 재미가 없거든. 냄비에다가 물이랑 올리브유 그리고 소금이랑 후춧가루 넣고요. 파르팔레를 포함한 모든 재료를 넣고 끓일 겁니다. 뚜껑을 덮고 물이 끓기 시작한 시간부터 10분 동안 삶을 겁니다. 눌어붙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저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 10분이 지난 다음에 뚜껑을 열고 한 2분에서 3분 정도 졸일 건데요. 국물이 자작할 때까지 졸여주시고 맞으면 화면에 나오는 달걀 소스를 까르보나라 스타일로 빨리 버무려 주시면 완성입니다. 대충 맞는 것 같지만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더 이상 파스타면이랑 재료들을 따로 볶을 필요가 없다는 거 이제 잘 아시겠죠? 드디어 메인 코스 고기 요리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고기를 굽기 전에 핏물을 닦고 시즈닝을 하는 작업을 전날 미리 맞춰놨습니다. 필레라고 불리는 소고기 안심은 다른 소고기 부위에 비해서 지방을 갖고 있는 함량이 좀 적습니다. 하지만 맛이 고소하고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고급 식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죠. 저처럼 바보처럼 버터를 고기에다가 바르려고 애쓰지 마시고 팬에다가 그냥 버터를 녹이세요. 한 중간불 정도로. 안심은 고기의 표면이 굉장히 고르기 때문에 굳이 버터를 균일하게 골고루 바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심의 부위 특성상 두껍게 잘려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불을 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중간불을 유지하면서 고기를 자주 뒤집어주면서 골고루 익히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뒤집은 색깔을 보시면 표면이 얼룩덜룩합니다. 어쨌든 열 전달이 골고루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같은 온도를 유지하면서 자주 뒤집어주면 어쨌든 고기의 표면을 골고루 익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속입니다. 겉면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맛있게 구워봤자 속의 온도는 아직 50도조차가 안 되죠. 이 정도 온도면 속은 거의 새빨간 레어밖에 안 될 거예요. 가정용 오븐이 있으신 분들은 200도 이상의 온도로 예열을 한 다음에 고기를 5분 정도 굽고 따뜻한 공기로 옮겨서 5분 동안 레스팅을 하고 다시 5분 동안 굽고 레스팅하고 한 과정을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고기 내부의 목표 온도는 최소 65도고요. 그 정도까지 구워줘야지만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고기의 굽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집에 오븐이 없으신 분들은 불을 약한 불로 줄이고 팬 프라잉을 꽤 오랜 시간 끈기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메뉴에서 안심 스테이크보다 제가 더 신경을 많이 쓴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양갈비죠. 프렌치렉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양갈비는 고기를 잘라서 넓은 부분을 구워서 먹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원물 자체를 잘 구워서 소개까지 그대로 제공을 할 겁니다. 양고기는 팬프라잉보다 숯불이나 직화구이가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기름이 많은 부위라 불꽃이 이렇게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기의 위치를 자주 바꿔줘야지만 쓸데없는 그을음을 막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센 불로 겉면을 골고루 익혀준 다음에 중간 불이나 약한 불로 줄여서 생각보다 은근히 오랫동안 구워줘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귀찮고 지겨우신 분들은 아까
아까처럼 오븐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22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5분 동안 구워주시고 따뜻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레스팅을 거쳐 주셔야 합니다. 집에서 스테이크를 많이 구워 드시는 분들은 집에 오븐이 있어야지만 정말 편합니다. 역시 양갈비도 내부 온도는 65도가 목표입니다. 불에서 방금 내려온 고기는 표면은 다소 식을지언정 내부 온도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레스팅이란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메인 요리 양갈비를 이렇게 멋지게 서빙을 해드렸습니다. 잘 구워진 양갈비의 단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맛있겠죠? 자, 오늘 저와 저희 와이프 10주년 결혼기념일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몇 가지 코스 요리를 만들어 봤어요. 사실 원래는 호텔 뷔페나 오마카세 메뉴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는 3인 가족이 한 끼를 먹기 위해서 20-30만 원을 한 번에 지출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요리가 취미이기도 하고 뭐 직접 만드는 것도 호텔식 뷔페만큼은 아니겠지만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직접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도 가끔씩 만들어 드시지 않으세요? 이거 뭐 그렇게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나가서 먹을 금액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에서 집에서 아주 편하게 만찬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돈 많이 벌어서 한번 나가서 사서 먹어볼까요? 오늘은 이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요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